작년부터 부쩍 댓글 질문 내용 중에서 알파메일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디형 언제 한번 알파메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대디형 올해 사회초년생이 되었는데요. 어딜 가든 당당한 알파메일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단어 들었을 때 떠올랐던 건 영화배우 탐하디 같은 느낌이 떠올랐어요. 다부진 체격에 세 보이는 모습, 담배를 물고 분위기 잡고 생각에 잠겨있는 이미지, 비싼 차나 시계, 큰 집에 살고 좀 사람들을 거칠게 압도하는 마초적인 모습, 이런 걸 상상했었고, 근데 실제로 많은 특히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알파메일의 뜻을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다 해석하는 게 다르긴 한데, 결국에 뭉쳐지는 하나의 의미는 이 무리를 보호하고 이끄는 가장 강한 개체를 의미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지금은 나락가서 잘 안 나오는 분인데, 엄청 자기가 알파메일임을 강조하고 알파메일처럼 보이려고 애쓰더라고요. 유튜버에서 계속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토바이 가죽 자켓, 그리고 말끝마다 비속어 쓰면서 욕을 하고, 주변에 항상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알파메일이란 주변의 남자들을 이끌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던데, 근데 사실 진짜 알파메일은 무리를 보호하고 이끄는 가장 강한 개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함의 목적이 지배가 아니라 그 보호와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이게 진짜 알파메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가죽 잠바 입고 운동을 하고 입에는 욕을 물고 살면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우르르 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게 알파메일이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나보다 물리적으로 약한 존재임에도 굽신거릴 줄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사진 보면서 웃으면서 힘내면서 퇴근하는 모든 가장들이 찐 알파메일이 아닐까. 아무튼 무리를 보호하고 이끄는 가장 강한 개체의 뜻은 동물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걸 인간 사회로 무대를 바꿔본다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높은 자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이 명확한. 두 번째는 엄청난 책임감. 어떤 상황이든 나로 인해 발생했다면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세 번째는 자기 통제력. 하기 싫은 게 있어도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 제가 살면서 만나보았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진짜 알파메일 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높은 자기 가치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알파메일을 검색해 보니까 이 알파메일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 자, 예를 들어서 자리에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대화할 때는 손을 어디에 놔야 되고, 시선은 어떻게 해야 강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있어 보이게 행동하는 거고, 이렇게 알파메일 같이 보이는 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 물론 이러한 행동들을 알고 있다면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진짜 알파메일의 본질을 봤을 때 큰 도움이 되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지만 조금만 교정을 하면은 훨씬 더 사람이 줏대가 있어 보이고 뭔가 기준이 명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부쩍 이런 말투가 많아졌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말투거든요. 저는요 뭐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죠. 전 개인적으로 그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딴 건 몰라도 그 말투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영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뭐뭐뭐 한 것 같아요 말고 전 이랬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야 사람이 가치가 있어 보여요. 데이트할 때도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전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라고 말고, 저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갈까요? 이런 자세. 또 직장에서 팀장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일단 이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뭐든지 자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게. 그래야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 보이고 알파메일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비언어적 신호로는 항상 자세는 꼿꼿하게 펴고, 또 시선 처리, 아이 컨택. 그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마세요. 이렇게 빤히 노려보라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선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모임에서 자기소개 자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유기견 보호 사업이에요.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유기견 보호 사업이에요. 뭔가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이 자세와 이 시선 처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엄청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에피소드는 제가 강연 나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았던 20대 초반의 목수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 목공 현장이 완전 정반대 위치에 두 군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한 군데는 현장이 송도였고 또 한 군데는 경기도 구리 쪽이었어요. 전
다음날 아침에 구리 쪽의 현장에 제가 꼭 가야 돼서 그때 제가 뽑은 지 얼마 안 되었던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너가 아침 7시에 송도 현장에 가서 문을 열어줘야 이 자재를 배송하는 분들이 와서 현장에다가 자재를 내려놓고 갈 수가 있다. 꼭 잊지 말고 아침 7시까지 송도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의 문을 열고 자재를 받고 사인까지 받아라. 그래야지만 오전에 전기팀이 들어와서 미리 작업할 수 있다. 그 다음날 예정대로 그 친구가 현장의 문을 열어줘서 자재를 받고 사인까지 다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야, 너 왜 무슨 일 있냐? 너 목소리가 왜 그래?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사실 전날에 급성 장염에 걸려서 응급실 갔다 왔는데 의사가 반드시 하루 이틀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무조건 다음날 현장에 가서 문을 열고 자재를 받아야 하니까 아침에 반드시 일을 끝내고 나서야 병원에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임마, 그러면 새벽이라도 나한테 전화하지. 그러면 내가 새벽이라도 너한테 가서 키를 받으러 갔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넌 쉴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해야지 하니까. 근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새벽에 주무시는데 깨울 수가 있냐. 어떻게든 내가 하기로 한 게 있으면 해야죠라는 말을 하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아침에 현장의 지시를 끝내고 나서야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이게 왜 감동적이었냐면 이쪽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책임감도 없고 개판인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날 술 마시고 자느라고 다음날에 말도 없이 빵꾸 내는 애들이 태반인 그 바닥에서 이렇게 급성 장염까지 걸렸는데 자기가 맡은 일만큼은 어떻게든 하는 이 친구를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죠. 그 친구가 23이었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책임감이 있던 친구였죠. 이 동생은 목수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뭘 해도 될 친구다. 그 친구가 벌써 지금 나이가 34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목수를 배워서 인테리어 회사 차려서 지금 돈 잘 벌고 집도 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단골집 치킨집인데 제가 양념치킨을 시켰는데 프라이드가 온 거야. 그 사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실수로 양념치킨 말고 프라이드를 보냈다. 전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라고 했는데도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직접 양념치킨 2마리를 들고 와서 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갔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목수 동생도 그렇고 치킨집 주인도 그렇고 이런 책임감이야말로 알파밀이 되는 데 있어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자, 세 번째, 자기 통제력.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알파밀의 정점이 바로 이 자기 통제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저장하고 소장해서 매번 보고 있는 쇼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짧은 영상은 모든 인생의 동기부여에 대한 교훈을 모두 압축시킨 영상인데 전 UFC 챔피언 맥그리거의 이야기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맥그리거는 양아치 같은 면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으니까 챔피언 자리까지 갔겠죠. 이 메시지는 간단해요. 운동할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 운동해라. 잘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 자라. 기상할 시간을 정해놨으면 그 시간에 기상해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나서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행동이죠. 그러니까 저 또한 운동할 시간을 매일 정해놓긴 했는데 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간 날도 많고 또 반드시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스페인어 공부하기로 했는데 안 한 날도 많고 반드시 10시에 자기로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보느라고 새벽에 자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반드시 매일 아침마다 6시에 기상해서 글 쓰기로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쭉 잔 적도 많고 이렇게 나와의 사소한 싸움에서 이기는 거 60, 지는 거 40 정도의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든 100%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분들은 극소수겠죠. 근데 그 약속을 100% 지키는 그 극소수가 이렇게 UFC 챔피언까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김연아도 이야기했고 차범근도 이야기했고 NBA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도 이야기했고 이 정상에 있는 분들은 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살면서 저도 정말 보기 드물지만 이렇게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친구가 딱 한 잔만 하자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래 뭐 딱 한 잔인데 뭐 내일 2배로 더 일하지 뭐 하면서 상황에 끌려가지만 하지만 1%의 알파메일들은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괜찮으니까 그때 제대로 보자. 자신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면이 있죠. 이렇게 사소한 자기와의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작은 싸움에서 계속 이긴다는 거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거고 맥그리거가 말한 잘 시간을 지키는 거 운동 시간을 지키는 거 이 사소해 보이는 나만의 통제가 모여서 규칙이 되는 건데 자기와의 작은 약속 하나 자기의 몸 하나 이 시간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가족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100% 자기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통제력은 내가 바쁘거나 잘 나가거나 잘 되거나 이럴 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런 자기와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있거든요.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으로서 잘 나가거나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는 이렇게 자기 루틴을 지키다가도 사업이 고꾸라지거나 직장에서 나가게 되거나 방송인이 방송이 없어지거나 그러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런 자기와의 루틴을 잘 지키다가도
확 망가지고 그러니까 확 고꾸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은 이런 최악의 저점에서조차 내 인생은 끝났다라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자기 분야를 다시 공부해서 이 저점에서도 자기의 통제력을 잊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자기 통제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가족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결혼하신 분들, 자식을 키우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 많이 해서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맨날 술을 마셔. 물론 술 마시는 거 가끔씩 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한잔하는 거 좋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매일같이 마시는 거예요. 강도 안 좋고 의사도 술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 계속 마신다. 그거는 나 자신에게도 안 좋지만 가족에게도 더 안 좋잖아요.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다면서 맨날 담배를 피워. 흡연한다는 건 싱글일 때 피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지만 근데 결혼하고 집에 애들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운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KBS에서 실험한 게 있었어요. 밖에서 흡연하고 나서 집에 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아기를 안았는데 그 아기한테도 흡연자만큼의 니코틴이 검출되는 거예요. 그만큼 니코틴이라는 게 정말 지독한 거고 본인이 핀 담배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피고 와서 집에 오자마자 손 씻고 샤워하는 분들은 훨씬 낫죠. 근데 집에 애들이 있는데도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안 씻는 분들은 이건 진짜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이라면 이런 술, 담배를 끊을 수 없다면 최대한 가족에게 피해 안 가게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하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가족들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알파메일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높은 자기가치, 남의 시선에 일희일비 않고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한 말과 행동. 두 번째는 엄청난 책임감, 어떤 상황이든 나로 인해 발생했다면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든. 세 번째는 자기 통제력, 하기 싫은 게 있어도 하기로 했으면은 반드시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분들이 진짜 알파메일이지,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고 무섭게 행동하고 말 세게 하고 주변에 남자들이 많은 그런 게 알파메일이 아니다.